네, 12월의 첫날 토마토 모닝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간밤에 지난달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 마감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월간 단위로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마무리가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좀 마음에 들지 못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택 판매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댈러스의 제조업 지수로 전체적으로 좀 예상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는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는 뭐 그런 결정이 이제 내려지면서 IMF의 이제 제3세계 통화로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래도 증시에 추가 하락을 좀 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그럼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11월의 마지막 거래를 맞았던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는 12월 4일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 것이 달러화의 가치를 2010년 초반 이후 최고치로 끌어올렸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의 다국적 대기업들의 순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예상을 믿던 경제 지표들 역시 증시의 부담이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거래가 개시됐지만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펜딩 홈 세일스, 즉 잠정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0.2%가 증가했지만 당초 1% 증가였던 증시 예상을 하회했고, 공급관리자협회의 11월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PMI 지수 역시 전달보다 7.5포인트가 하락해 48.7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54와 기준선인 50을 밑돌며 또다시 위축 국면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한편 오늘 12월 4일 열리는 오페크의 석유 장관 회의를 앞두고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업종에서 유출된 자금이 에너지 업종으로 이동하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금융, 반도체, 통신, 유틸리티, 금광, 보험사 등이 상승했던 반면 제약과 바이오를 비롯한 헬스케어 업종, 어페럴, 항공, 소매, 운송, 그리고 신용카드 업종이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하락한 2.21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자,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이 2분기 손실이 7조, 8조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 즉 GPIF가 올 7월부터 9월까지 2분기 중 집계를 시작한 2008년 4월 이후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GPIF는 회계연도 2, 4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5.6%를 기록했으며 손실 금액은 7조 9천억 엔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에서 8조 엔의 손실을 기록했고, 해외 채권에서는 반면 2,410억 엔의 손실을 봤으며 국내 채권에서 3,020억 엔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증권사 바클레이스가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과했다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평균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다는 뉴스로 웨어러블 기기업체 핏비트가 3%의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 중국 기반 인터넷 포털인 소후닷컴은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춘 데 따라 2.5%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화사 라이온스게이트의 헝거게임 모킹버드 2가 추수감사절 주말 동안 총 7,500만 달러의 입장 수입을 거둬 지난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는 소식에 오늘 라이온스게이트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8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사무용품 업체인 스테이플스와 오피스 디포의 합병에 반대 의사를 보냈다는 뉴욕포스트의 보도로 양사의 주가가 모두 2%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투자그룹부터 M&A 제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로 호텔업체 인터컨티넨탈 그룹이 1.8%의 상승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증권사 모건 스탠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채권 사업부 직원 25%를 감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6%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증시 이슈 특징 종목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 뉴스와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IMF의 SDR 편입이 결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IMF가 오늘 중국 위안의 특별 인출권, 즉 SDR 기반 통화 편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IMF는 오늘 워싱턴 DC의 IMF 본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와 주요 국가그룹을 대표하는 20여 명의 집행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의 달러, 그리고 유로, 영국의 파운드, 일본 엔화에 이어 다섯 번째로 IMF의 SDR 통화 역할을 하게 됐으며 공식 편입 시점은 내년 10월 1일이 될 예정이며 편입 비율은 10.92%로 미국 달러와의 41.73%, 유로와의 30.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10월의 건설 지출, 11월의 ISM 제조업 지수, 11월 자동차 판매 등의 경제 지표와 밥 에반스, 아세나 리테일 그룹, 스코시아 뱅크, 빈스 홀딩스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의 SDR 편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뭐 지수의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